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게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카페인으로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생활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한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신피로 증후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신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먼저 그 뇌 시상하부에 그 자극이 가고요.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 자극을 합니다. 그다음에 뇌하수체는 여기 등 뒤에 신장 위에 곡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신을 자극을 해서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티솔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코티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TCA 사이클이라는 거를 거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코티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런 포도당을 잘 만들어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티솔의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포도당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당 신생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염증들이 생겼을 때 염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제를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죠. 그 스테로이드가 바로 코티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외부 침입자들,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그런 면역을 높이거나 이렇게 면역이 너무 과다했을 때는 그거를 조절해주는 면역 조절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성호르몬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코티솔은 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당을 잘 만들어지게 해서 그 당을 우리 몸이 에너지로 써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 코티솔이 고갈이 돼버리면 이제 이런 작용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코티솔은 이렇게 분비되는 리듬이 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서서히 새벽부터 이렇게 서서히 증가가 하면서 한 8시 정도에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코티솔이 그때 이렇게 제대로 분비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오후 2시쯤 돼서 좀 증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감소를 하다가 또 저녁 무렵에 살짝 또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또 점점 줄어서 잠잘 때쯤에는 이렇게 쫙 줄어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신 저하가 된 분들은 이 코티솔 리듬이 완전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코티솔이 나와야 할 때 제대로 코티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의지상으로는 일어나고 싶어도 그 의지가 받쳐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일어나서 개운하게 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낮 동안도 정상적인 코티솔보다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피곤합니다. 만성적으로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계속 뭐 눕고만 싶고 이런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그 코티솔이 굉장히 낮아져야 될 이렇게 저녁에 취침 전 정도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코티솔이 또 갑자기 많이 나오게 돼서 잠이 확 깨버려서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고 이런 생활이 되는데, 부신 고갈 환자들은 아침에 반대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낮 동안도 골골골골 하다가 저녁 되면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서 이렇게 잠이 깨어있고 이런 상태가 돼서 이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코티솔의 중요한 역할이 이렇게 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티솔이 부족해지면 그런 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제 저혈당이 빨리 오기가 쉽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당을 보충하려고 우리 몸은 계속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달짝지근한 것들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즐겨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도 나 당 떨어졌어, 단 거 먹어야겠어, 그래야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겨,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런 또 부신 피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솔 뿐만 아니라 그 알도스테론이라는 그 염분과 그 물을 조절해주는 그런 물질도 이렇게 부신해서 동시에 분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갈이 돼서 그 몸에 염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짠 것을 또 즐겨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티솔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이렇게 혈관 탄력성을 좋게 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를 변경할 때, 뭐 앉았다 일어난다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이게 빨리 이렇게 혈압을 높여서 잘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피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렇게 일어날 때나 이렇게 혈압을 올리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뇌로 혈액을 빨리빨리 이렇게 제대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기립성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핑 돌고, 아니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핑 돌고, 이런 게 빈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 이 부신피로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신피로가 있고 코티솔이 고갈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요거를 이제 잘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평생도록 이렇게 막 고갈된 상태로, 만성 피로 상태로, 녹초가 된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몸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부신에 도움되는 영양소들도 필요하고요. 또 그 어떤 좋은 음식들을 즐겨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신 고갈을 유발한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신 피로는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이렇게 잘 케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부신 피로 환자분들에게 쓰고 있는 부신 3종 세트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어떤 뭐 특별한 성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많이 드시고 있는 성분들이기도 한데, 그것들을 이렇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생활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부신피로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부신피로 증후군의 증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